코딩과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레젠테이션의 전용 도구입니다. 다수의 청중들에게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시각적이고 동적인 멀티미디어 요소가 탑재된 슬라이드를 통해 발표자의 의견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관의 소개, 사업계획, 제품 개발, 포토 앨범, 학술 발표 및 멀티미디어의 학습 교재 등 다양한 분야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발표용 슬라이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에 대한 개요입니다. 파워포인트의 특징과 통합 화면의 구성, 메뉴의 기능, 파워포인트의 시작, 파일 작성 및 저장 방법, 슬라이드 작성, 편집 수정, 줄 간격, 서식 변경, 한자 변환, 글머리의 기호, 번호 매기기, 머리글, 바닥글, 단락 조절 등을 익히게 하는 장입니다. 학습 목표는 통합 화면의 구성이 변경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슬라이드를 작성하여 편집할 수 있고 글자의 단락을 조절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로서는 화면 통합 구성, 슬라이드, 글 상자, 줄 간격, 글머리 기호, 번호, 머리글, 바닥글, 단락 조절 등으로 주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즉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소개 또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제작 전용 도구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문자 위주의 페이지가 파워포인트의 각 슬라이드로 만들어지고 각 슬라이드는 문자 위에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가미되고 또한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등 슬라이드가 시각적이고 동적으로 전환되면서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정보나 의사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파워포인트의 특징, 파워포인트의 통합 화면, 파워포인트의 파일 다루기,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의 작성 편집, 단락 조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통합 화면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파워포인트의 실행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윈도우 버전에 따라 다룰 수 있으나 대부분 아래와 같이 시작을 클릭하게 되고 이게 파워포인트 P를 찾아서 파워포인트 실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색사에 PPT를 하면 파워포인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시작을 누르면 파워포인트의 P를 서 파워포인트 P를 클릭하게 되니 이렇게 뜨게 되겠죠. 파워포인트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실행 도구 모임을 가지고 있는 자동 저장이라든지 슬라이드 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메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파일 제목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 요거는 리본 메뉴라고 하죠. 리본 메뉴는 각 메뉴에 따라서 리본 메뉴의 형태가 달리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리본 메뉴가 보이고 숨기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크기, 창 조절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의 개요 창입니다. 슬라이드의 창이고요. 상태 표시줄입니다. 몇 페이지, 한국어 이렇게 슬라이드의 메모라든지 이렇게 여러 장을 본다든지 기본으로 본다든지 하는 창이고 프레젠테이션과 창을 퍼센트를 확대시키는 의미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 저장하고 빨리 가고 그 다음 메뉴, 이거는 메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메뉴를 하면 삽입이라든지 그리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메뉴가 각 리본 메뉴들이 따로 나오게 되죠. 이런
그리고 화면에 확대, 축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대 이렇게 당기면 확대, 축소 하는 의미이기는 지금 슬라이드가 총 16장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죠. 통합 화면의 구성 요소에 보면 빠른 실행 도구의 모음, 명령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제목줄은 현재 열려 있는 파일 이름, 리본 메뉴나 창 조절에는 보이기, 리본 메뉴의 보이기, 숨기기, 창 조절 크기, 개요, 창, 현재 작업에 있는 개요와 그림 형식 순서로 볼 수 있고, 리본 메뉴는 파워포인트 작용한 메뉴를 표시할 때마다 리본 메뉴가 각각 달라집니다. 슬라이드 창은 글자, 그림, 차트, 도형 이렇게 상태 표시줄은 현재 보여주는 슬라이드의 번호, 테마 표시입니다. 슬라이드 노트는 발표자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발표자가 참고할 자료를 설계되고, 프레젠테이션의 보기 단추는 현재 슬라이드, 여러 슬라이드, 읽기용 슬라이드 쇼 표시 단추를 제공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파일 다루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작성입니다. 슬라이드 작성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제목을 입력하세요 하는 부분이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체에서 내부에 파워포인트 작성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정형도라고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파워포인트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슬라이드 창이 만들어지고요. 슬라이드 창도 만들어지고 제목을 입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죠. 먼저 클릭해서 파워포인트 작성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는 정형도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통합 화면의 좌측 슬라이드의 1번 선택을 해서 이게 엔터를 치면 하나가 생기게 되고, 안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하면 새 슬라이드란 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새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죠.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한 화면에 제목을 입력하시오 하는 포인트 파워포인트 시작 방법 이렇게 입력을 하고, 텍스트 입력하시오 하는 영역에 이 파일을 그린 삽입을 해서 시작 JPG를 클릭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작성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다가 파워포인트 시작 방법, 그 다음 창에 그림을 클릭해서 시작 화면을 해서 삽입을 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죠.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여러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 파일에 구성하게 됩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완료하게 되면 파일 저장 메뉴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대화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일 위치를 작성하고 작성 실습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저장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PC에 파워포인트에 그러면 이게 파일 이름이 작성 실습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죠. 같이 프레젠테이션이 작성 실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종료하기입니다. 종료하기라면 파워포인트에 닫기 버튼을 누르기나 파일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메뉴 닫기를 하든지 아니면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단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에
닫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일을 눌러서 이게 닫기를 클릭하면 닫아지게 되겠죠. 파일 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작성된 파일은 이게 열기를 하면 이게 파일이 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클릭하면 방금 했던 실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슬라이드의 작성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삽입을 해서 슬라이드의 개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하면 우선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이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슬라이드 크기는 4:3, 16:9 사용자 크기의 슬라이드 크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슬라이드 배경의 디자인 슬라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눌러서 슬라이드 크기를 해서 표준 4:3, 16:9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해서 이게 서클링, A4 용지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3, 16:9 세로,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차례 슬라이드의 개체입니다. 차례 슬라이드의 두 번째에다가 엔터를 치고 새 슬라이드 메뉴에 세 번째 차례용이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되죠. 차례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차례의 내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내용 입력하기, 종료하기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나오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미지를 넣으면 네 가지 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엔터 한번 치면 동그라미 나오죠. 내용 입력하기 엔터 치면 또 동그라미 나오죠. 그리고 삽입을 눌러서 그림을 해서 이 디바이스에 있는 그림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는 그림이 들어가게 되죠. 삽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 삽입 이런 의미가 있죠. 명칭 한번 보겠습니다. 표 삽입, 차트,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 3D 모델, 그림, 스톡, 이미지, 비디오 삽입, 아이콘 삽입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슬라이드 삽입에서는 제목, 부제목, 차례 슬라이드를 하고 난 다음 네 번째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스마트 아트 삽입하고 목록액 세로 그림 강조형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클립아트를 클릭하고 목록형에서 강조 목록을 넣어서 합입하면 됩니다. 이 그림 안에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의 그림,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텍스트를 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아트의 3차원의 평면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엑셀, 여기 파워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그림을 클릭하면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하게 삽입 클릭해서 파일에서 파워포인트 삽입 그래서 액세스를
삽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 그림에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3차원의 평면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테스트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변경은 청중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이미지도 필요하지만 기본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글꼴이나 색상, 크기, 위치 등이 가독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레이아웃을 이용하지만 임의의 도형을 삽입하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을 누르고 슬라이스에서 새 슬라이스를 해서 빈 화면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 그리기 도형 사각형이나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사각 이렇게 정해서 그리면 되겠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에 빈 화면을 클릭해서 홈 삽입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사각형 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하면 됩니다.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질감은 작은 물방울, 도형 서식에서 도형 효과의 반사형 변형 전체 반사 터치형으로 클릭을 하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 질감 물방울 전체 반사 터치를 하면 되겠죠. 사각형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따라하기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기본에서 글꼴 색상 크기 정렬 텍스트 관련해서 편집하기 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 단락의 서식에 적절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그거를 따라하기를 클릭하고 여기서 글자를 오면서 글자를 크게 하고 클릭해서 글자를 크게 하고 파워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그 다음 포인트를 파워 포인트를 녹색으로 따라를 보라색으로 하기를 검은색으로 그 다음 글자 크기를 굵게 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총괄적인 글꼴과 관련된 대화창을 열고 홈 글꼴 도구를 클릭하면 변화의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따라하기가 빨갛게 이렇게 줄이 있는데 자동으로 맞춤 검사를 돼 있어서 나타나 보이는데 슬라이드 쇼를 하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가 있죠. 이것을 슬라이드 쇼를 하면 따랗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 따라하기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한자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면 파워포인트 작성이라는 자리에 가서 한자의 키보드를 누르면 한자가 떠오르고 영역을 지정해서 한자를 누르면 한자 사전이 떠오르게 되고 한자를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자를 키를 누르면 한글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에다가 키보드 한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다가 한자를 넣으면 작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한자를 클릭하게 되면 한글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 글 기호와 번호 매기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있죠. 한번 번호 매기기를 홈 단락 거리 번호 매기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영역을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글번호 매기기가 나오게 되죠. 1, 2, 3, 4 그렇지 않고 그냥 홈키에 누르면 이게 글보기를 누르게 되면 되죠.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만들어진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글머리 기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의 글거리 번호 매기기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기출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확인하면 모두 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단락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과 줄 바꾸기는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줄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줄을 바뀌면서 새 단락과 시작 동시에 머리글이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냥 줄만 바꿀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거와 같이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앞에 머리글 모양이 나오지가 않죠. 이런 의미 개념이 됐습니다. 줄 간격의 조절입니다. 텍스트 상자의 입력한 줄이 너무 좁다든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난해할 경우에는 홈키에 단락 줄 단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살 표시 줄 간격의 하살 표시를 해서 단락의 대하창에서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홈키에 이것을 누를 수 있고 줄 간격 옵션을 눌러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목록 수준의 조절입니다. 목록 수준의 조절은 큰 1번, 작은 1번 이렇게 되죠. 안으로 밀어넣을 때는 탭 키를 눌리고 바깥으로 가지고 넣을 때는 Shift 키를 플러스 탭 키를 눌리면 됩니다. 여기서 탭 키 치면 들어가죠. 그 다음 Shift 탭 키를 치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눈금자 활용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를 입력된 내용을 보기, 표시, 눈금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를 드래그하면 이 이동한 간격만큼 글머리와 문자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눈금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겸손한 글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고 당기면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겠죠.
특수 문자의 기호를 삽입하는 특수 기호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절에 리더십 앞에 별표를 넣어서 가고자 할 때는 삽입을 클릭하고 그 다음 기호를 클릭해서 기호에서 이 별표를 찾으면 됩니다. 삽입을 클릭하고 기호를 클릭해서 기호를 클릭하면 이게 기타 기호로 해서 별표를 클릭해서